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초보자, 유통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신 실전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초보 셀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각 온라인 마켓별 수수료입니다. 판매가를 책정하고 나의 최종 마진을 결정할 때 그 온라인 마켓별 수수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온라인 마켓별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초보 셀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수수료 부과할 때 결제 수단별로 수수료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하든지 무통장 입금으로 하든지 핸드폰으로 하든지 다 틀렸었는데 2021년 8월 1일부터 결제 수수료가 개편되어 갖고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전년도 해당 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틀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플러스 네이버 쇼핑 검색 연동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2%는 거의 당연히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의 매출액 규모별 결제 수수료를 보면은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 전년도 매출액이 3억 미만일 때 2.2%입니다. 중소 2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5억에서 10억, 그때는 2.86%. 그다음에 일반 등급이면 전년도 매출이 30억 이상 기준으로 해서 3.63%입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와 요 수수료를 합친 게 전체 총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 4.2부터 5.6까지 이렇게 수수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수치는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켓 중에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초보 셀러들한테 인기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결제 수수료가 개편되기 전보다 사실 영세업자들은 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좀 혜택을 줬다고도 할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셀러가, 초보 셀러들은 연매출이 3억이 안 될 겁니다. 3억이면 월 2,500인데 2,500 이상 가면은 그건 초보가 아니죠. 하여간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가장 낮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은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별 수수료라는 게 G마켓 틀리고 옥션 틀리고 11번가 틀리고 인터파크 롯데온 다 틀립니다. 카테고리별로 상이하는데 보통 5에서 15%고 평균 13%로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년 전, 3년 전, 1년 전이 다 틀립니다.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12%였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1%가 올라왔고 평균 13%로 보시면 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 연동돼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수료 2%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쇼핑 검색 연동 수수료를 오픈마켓에서 판매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픈마켓이 이 검색 연동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이게 계속 판매자로 넘어오더니 지금은 100% 판매자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내가 상품을 등록됐다 할지라도 네이버 쇼핑에서 그 상품이 노출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2%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랑 더하고 거기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오픈마켓에서 제휴 쿠폰의 행사에 참여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픈마켓 상품들을 잘 보시면 쿠폰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쿠폰. 그 쿠폰이 붙어 있는 것들은 오픈마켓에서 쿠폰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 업체들한테 제휴 쿠폰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제휴 쿠폰 금액에 보통 10에서 15%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90%, 85%는 오픈마켓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개를 합친 수수료가 오픈마켓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매가에서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최종 판매가. 그러니까 원래 판매가에서 뭐 몇 프로 할인을 해갖고 나온 그 최종 판매가 있잖아요. 그 최종 판매가에 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판매 시작가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픈마켓에 처음 등록할 때 10,000원으로 등록했는데 그거를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팔았을 때 수수료는 10,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종 판매가인 7,000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그리고 오픈마켓과는 수수료 적용되는 게 이렇게 틀리다는 거. 최종 판매가에 적용되냐 아니면 처음 정상가에 적용되냐, 이거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픈마켓에서 할인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할인가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 수수료 계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 2021년 초부터 배송비에도 3% 수수료가 오픈마켓에는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이 수수료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카테고리별 수수료도 있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도 있고 할인 쿠폰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카테고리별 5에서 15% 이게 다가 아니고 요거 그다음에 배송비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전체 수수료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카테고리별로 상이한데 5에서 11% 수준입니다. 평균 10% 정도 보시면 돼요. 단 쿠팡 오픈마켓의 내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로 결제할 때는 3.5%입니다. 검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를 통해서 사면 3.5%예요. 그리고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은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공급가의 개념인데, 로켓 배송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쿠팡 마진이 30% 이상 나오게 공급가를 제한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예전에는 한 20%, 15%로 제한, 20%나 15% 정도 쿠팡 마진이 남게 제한해도 오케이가 됐는데, 이제는 거의 뭐 30%가 안 되면, 쿠팡 마진이 30%가 안 나오게 공급가를 제한하면 입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쿠팡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팡의 월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월 5.5만 원이 매달 부과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100만 원 판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팔았다고 그러면 5.5%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예요. 물론 뭐 매출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미비하겠지만 이 서비스 이용료도 감안해야 됩니다. 정산은 50일에서 60일 걸려요. 쿠팡 정산은. 주정산이 있고 월정산이 있는데, 주정산은 70%는 선지급하는데 나머지 30%는 이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5, 60일 걸리는 거고, 월정산을 선택하게 되면 월 1회 일괄 정산하는데 이것도 한 50일 걸리죠. 자, 다음은 위메프나 티켓몬스터입니다. 여기도 오픈마켓이 있죠.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상이한데 평균 7에서 18%. 평균 12%, 13% 보면 되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가딜이나 기획전은 MD 내고하기 나름인데 8에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산 기간은 여기도 똑같아요. 주정산, 월정산인데 보통 40일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위메프 티켓몬스터도 쿠팡같이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100만 원 이상 시 99,000원. 티켓몬스터는 월 매출 20만 원 이상 시 매월 99,000원. 엄청나죠?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것도 잘 감안해야 돼요. 내가 100만 원 정도 팔면은 월 10% 수수료가 이 수수료 말고 추가로 부과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네이버에서 노출되면 2% 연동 수수료가 붙습니다. 쿠팡은 이 연동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쿠팡은 더 수수료가 낮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위메프나 티켓몬스터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까지 부과됩니다. 추가로 할인 쿠폰 수수료가 있어요. 오픈마켓처럼. 할인 쿠폰, 제휴 쿠폰이 붙게 되면은, 자,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할인 쿠폰 적용된 할인 쿠폰 금액의 50%를 내야 돼요. 50%. 오픈마켓은 몇 프로였죠? 10에서 15%인데 위메프는 50% 부과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계산할 때 이런 거 잘 감안해야 돼요. 나중에 정산이 됐을 때 이거 이상하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 셀러들이. 근데 그거는 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념해야 됩니다. 자, 기타 마켓별 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몰 25에서 40%예요. 이 대형 온라인 몰 중에 좀 전문적인 것 중에는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죠. 25에서 40%고 정상기간은 40일에서 50일.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별 상이한데 규모가 큰 대형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종합몰처럼 25% 이상이에요. 그리고 홈쇼핑류 이쪽이 좀 수수료가 높은데 라이브 홈쇼핑 같은 경우는 35에서 45%.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수수료도 셉니다. 그 다음에 녹화된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홈쇼핑은 조금 낮아요. 25에서 35%.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 중에 가장 높은 수수료가 여기죠. 인포머셜. 이거는 인포머셜 광고라고 하는데 55에서 65%인데 55는 거의 없고 60에서 65라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65%. 이건 좀 특수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복지몰 폐쇄몰은 보통 15에서 25%. 정산은 30일에서 60일. 복지몰 폐쇄몰별로 상이에요. 그다음에 SNS 공동구매가 있죠. 카카오 스토리, 밴드, 모바일 어플. 이쪽은 25에서 30%. 근데 여기서 밴더를 끼고 입점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에서 15%가 더 붙습니다. 요거에서 10에서 15%더 붙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의 인플루언서 판매. 요쪽도 요새 핫하죠. 요쪽도 되게 높아요. 30에서 50%.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판매할 때는 보통 공급가를 주고 마진은 네가 알아서 정해라 라고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게 많아요. 그냥 공급가만 주고 판매가는 네가 알아서 정해서 거기서 마진 얻으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카페 공동구매는 25에서 30% 정도인데 기간 정액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얼마를 내고 얼마가 팔리든 상관없이 기간 정액제로 보통 지역 맘카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수료제로 안 하고 조그마한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만 원, 한 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 정액제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도매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낮죠. 도매로 팔아야 되니까. 이런 데 입점하려고 그러면 수수료가 한 5에서 12% 정도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및 마켓 특성을 감안한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가격 수준을 보면 가장 싼 데가 동일 상품이라도 가장 싼 데가 여기죠.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SNS 공동구매, 복지몰, 폐쇄몰 이런 데가 가장 쌉니다. 그 다음에는 수수료가 6%대로 가장 낮은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이 수수료가 낮은 쿠팡, 그 다음이 오픈마켓, 그 다음에 위메프 티몬, 그 다음에 수수료가 25% 이상으로 높은 종합몰, 오프라인 유통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이 세팅되어 있어요. 자, 온라인 판매에서는 가격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 세팅. 근데 자, 온라인 최저가 정할 때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가격이 무너졌다고 막 그런 경우가 막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쿠폰 적용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는 제휴 쿠폰 할인 서비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쿠폰이 붙는데 이 쿠폰이 언제 몇 프로가 붙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쿠폰이 붙어갖고 온라인 최저가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온라인 최저가를 내가 딱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쿠폰 제휴 이벤트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거죠. 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할 때는 온라인 최저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쿠폰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 이하 조건이 아니면 입점을 못하는 온라인 마켓 이런 거 어디냐면 SNS 공동구매, 복지몰, 폐쇄몰, 쿠팡 로켓 배송, 온라인 마켓의 특가 딜 같은 것들, 특판, 온라인 도매몰 이런 데는 온라인 최저가 이하가 아니면 아예 입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수료 차이로 가격을 세팅하는 것이 정석은 아니에요.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대략적인 가격 수준은 수수료가 낮은 채널은 가격을 싸게 가고 수수료가 높은 채널은 가격을 높게 가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 정석은 아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격이 세팅이 되는데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전략적인 가격 세팅도 필요합니다. 이런 판매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오픈몰들은 가격을 뻥튀기해서 높게 올려놓고 폐쇄몰에서 가격 할인 쳐갖고 집중 판매하는 거. 물론 폐쇄몰에서 가격을 싸게 파는데 그때 마진이 있어야 돼요. 마진 당연히 있게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몰들의 가격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격 세팅도 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은 쿠폰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휴 쿠폰 할인 행사를 클릭을 하면은 쿠폰이 붙는 걸 알기 때문에 쿠폰 붙을 거 감안해서 스마트 스토어보다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가격을 높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쿠폰이 붙으면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가 맞춰져요.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잡기 위해서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가 쿠폰을 붙이는 거거든요. 쿠폰을 붙여서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가 되면 그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갖고 가격을 세팅할 때 보통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는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은데 스마트 스토어보다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를 한 8%, 7% 이렇게 좀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에서 쿠폰을 붙여갖고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의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에서. 그리고 가격 비교가 안 되는 상품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뭐 주방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가격 비교가 안 되는 상품이면 각각의 몰들을 동일하게 가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틀리게 맞춰도 돼요. 어차피 검색이 안 되는데 가격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온라인 판매 채널별로 업체별로 가격을 굳이 동일하게 안 맞춰도 됩니다. 자, 가격에 관해서 또 한마디 할게. 제조사나 수입사나 뭐 총판이나 이렇게 나만의 상품을 가진 그런 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깨지는 거예요. 가격이 깨지는 거. 가격이 무너지는 거. 가격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최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수입사에서 온라인 최저가 기준을 8,500원으로 맞춰서 그 이상으로 다 팔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7,940원, 8,290원, 8,140원. 이런 경우에 가격이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무너졌다. 가격이 무너지면 문제가 이 상품을 도매나 대리점이나 어떤 온라인 최저가 이하로 팔아야 되는 그 판매 채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죠. 온라인 최저가 분명히 요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갖고 내가 판매를 못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상품 공급을 이제 못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쿠폰이에요. 쿠폰은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의 쿠폰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해 놔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에 총 25시간 85강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5개월간 저에게 1대1로 무제한 개인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